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명상이 뭔지와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물론 대화는 그동안의 어떤 고정관념이라든가 거기서 얽매임을 풀어서 명상이 되도록 하는 그런 대화여서 그것은 명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것은 책 본 거나 다른 것들은 단지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지식이지 지혜가 아닌 거예요.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직접 확인한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식은 삶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힘이 약해요. 물론 그것도 일정한 역할은 해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를 않고 항상 지식은 이 생각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의 어떤 이치를 알면 한 번 알면 그런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 그 이치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식은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치에 대한 설명, 개념 이거이기 때문에 사실 그 개념이 바로 실상, 진리를 표현한 거긴 하지만 진리 그 자체는 아니죠. 그래서 진리 그 자체는 반드시 경험을 해봐야, 즉 그 느낌 알아 라고 하는 그런 감지를 해야 되는 거지 개념으로 머리로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단지 들은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해봐야 그것이 실제로 이제 이치를 알미 되는 것이 단지 이 들은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 경험할 수 있는 그 길,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걸어봐야, 직접 해서 확인해봐야, 경험해봐야 그것이 분명한 알, 즉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명상이 어떤 것이며 명상을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 뭔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명상은 바로 삶을 잘 사는 법이고, 삶을 잘 사는 법이라는 것은 왜 삶을 잘 사는 법이냐? 우리가 삶의 목적 또는 미션 이런 말을 쓰죠. 삶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왜 태어났어요? 그런 걸 물어준다면 목적이 없지 않나요? 없어요? 삶에 이제 제가 태어날 때 이렇게 저는 이제 신을 안 믿니 뭘 위해서 저를 만들었다 그런 개념에 성립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목적이 없고 처음부터 저한테 주어진 사명이나 그런 건데. 예.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그럼 그냥 던져졌어요? 그냥 왔어요? 그냥요? 그럼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왜 이렇게 드러났을까요? 왜가 온 이유가 바로 온 목적이죠. 이유와 목적은 사실 같은 거죠. 개인적인 이제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을 묻는다면은 이제 잘 살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왜 사냐고 물어줬으면 저한테 삶이 주어졌는데 이 주어진 기회가 되게 흔치 않고 굉장히 소중한 기회잖아요. 흔치 않은지 그런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되게 소중하고 살아있는 게 제가 사람으로 태어났고 지금 살아있고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저한테 굉장히 기쁘고 소중하니까 그거를
사실 삶을 그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좋거든요. 예,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좋아요, 좋아요. 삶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고, 뭐 그 삶을 통해서 뭐 주어진 것들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이렇게 깨어있고 즐기면서 사는 그 삶 자체도 목적이고, 또 이 삶을 통해서 혼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쁨을 주고 뭔가 이렇게 그럴 수 있다면 또 좋고, 뭐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게 좋아서 그런 게 제가 사는 이유나 목적인 것 같은데. 자, 그냥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삶이 좋아요. 살고,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산다. 어? 네. 그리고 어차피 살 거라면 즐겁게 산다. 네. 어차피 또 어차피- 사는 거라면 또, 그래, 나도 즐겁고 남도 즐거우면 더 좋다. 네. 좋아요. 예. 그런데 사실, 물론 삶의 목적이니 이윤이라고 굳이 따질 건 없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방향 없이 사는 거나 같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냥 이유 없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 삼라만상이 다 이유 없이 그렇게 작용하고 그렇게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요. 예. 저도 뭐 이유가 없이 모든 게 그냥 그것만 딸랑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유가 뭔가 있을 텐데, 그 이유라는 게 일단 물론 이제 이렇게 많이 수행하신 분들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겠지만, 그 이유가 굉장히 알기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알 필요가 있나요? 이유를 모르면은 네. 사실은 어떻게 바르게 살 수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나 저 돌이나 돌멩이나 나무가 바깥에 저렇게 존재하는 이유나 그렇게 크게 네, 돌이나 돌멩이도 이유 없이 있는 네, 것이 아닌 다를 거예요. 바가 돌멩이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유 없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돌멩이는 우리가 그렇게 이유에 관심을 갖지는 않잖아요. 저 돌멩이가 대체 왜 저기 있나, 무슨 목적으로 있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돌멩이한테 물어봤어요. 물론 우리는 돌멩이에 대한 이유가 별로 중요하지는 않죠. 네. 네? 그러나 돌멩이는 돌멩이 또한 자기가 네, 뭔가 이유가 있는 이유와 네. 그것이 있겠죠. 있을지도 모르죠. 그건 돌멩이만이 알 수 있겠죠. 저는 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고 일단 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어찌 신의 뜻을 알 수 있겠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서 딱 중요한 건 우리한테 지금 삶이 주어졌다는 거지. 예.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네. 공부할 이유를 모르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심부름할 이유를 모르면 심부름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유 내지 목적을 알았을 때 네. 제대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고 삶의 이유를 알았을 때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겠죠. 물론 모른다고 해서 못 살 건 아니지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산다든가 또는 방향감 있게 산다는 것은 어렵겠죠. 집에서 길을 나섰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정해놓지 않고 어디를 갈지 모르고 나왔으면은 사실 어떻게 걸어가죠? 사실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집에서 심심해서 어디 한 바람이나 쐬러 나가자 하고 나오기는 나왔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저는 삶이 여행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 좀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좀. 좋아요. 자, 이 삶의 이유,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유가 바로 목적이기도 해요. 이 세상 우주 만물 만상은 사실은 뭔가 이 불만족함, 불안정함이 없으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똑같은 다 이치일 뿐인 거예요. 우선 쉽게 생각하면은 바람이 왜 있는지와 다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이치는, 자연의 이치는 다 똑같아요. 바람이 왜 있느냐? 바람이 왜 생겼느냐? 그것은 불안정함이 있어서 불안정함이 해소되려고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목적은, 바람의 이유는 불안정함이 있어서 일어나게 되고, 바람의 목적은 불안정함이 해소되는 것이 바람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불안정함이 해소되면 바람의 목적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불안정함은 왜 있나요? 불안정함은 왜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또한 작용과 작용 사이에서 사실 작용은 뭔가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불안정함인 거예요.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욕구, 뭔가 잡으려고 또는 뭔가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불안정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모든 동식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러한 과정에서 불안정함이 일어나게 돼요. 이 불안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생물에서도 불안정함이 있죠. 가스에서도 있을 거고 물질 다른 것도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서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또 불안정함이 일어나고 불안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불안정함은 바로 그런 어떤 뭔가의 그런 이 사람으로 표현하면은 생물적으로 표현하면은 뭔가의 욕구로부터 비롯돼요. 또는 어떤 상황에서 사실 그 욕구의 반대, 욕심의 반대가 환대, 어떤 상황이 너무나 불편해서 어떤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불편해서 예를 들면은 사실은 이 자연적으로 뭔가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두 개의 이 그 땅 덩어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여기에서 뭔가 불안정함이 야기되는 거죠. 그렇게 열이 야기되고 마찰로 인해 가지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함이죠. 이렇게 불안정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부터도. 그런 과정에서 뭔가 변형이 가령 그런 조건에 의해서 또 변형이 생기고 무생물에서 어떤 생명이 이렇게 생기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러한 것들의 과정에서 작용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갖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물리를 배웠으니까 그런 걸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저는 무생물에서라고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게 물리학에서 이제 에너지를 다루니까 에너지가 높으면 불안정 상태, 에너지가 낮으면 안정 상태거든요. 그 높은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로 바뀌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거를 자꾸 대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되나요? 되죠. 사실 그것도 물리도 이치잖아요. 사실은 물리 말 그대로 물의 이치가 물리잖아요. 네. 어떤 거기서 현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치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물리죠. 그래서 그 이치나 자연의 이치, 물리라는 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죠. 그러니까 맞죠. 그대로 적용해도 되죠. 그런데 단지 그것이 어떤 조건 하에서의 어떤 현상에 대한 거라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치를 적용하는 거지 어떤 현상에 대한 일종의 어떤 똑 떨어뜨려서 그것을 규정한 그걸 적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용의 이치를 적용하면 맞아요. 기본적으로 물리라고 하는 것도 한자로 말 그대로
어떤 물의 이치가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리나 자연의 이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물리와 자연의 이치, 즉 물리를 공부하는 물리학자들이 바로 가령 예를 들면은 부처님처럼 어떤 그런 이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이 사실은 이치라고 하지만 거기서 그 이치는 체험을 통해서 이치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하에서 실험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주의 이치라든가 자연의 이치가 그렇다라고 하는 이런 깨침이 없는 거예요. 학자들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이치나 사람의 마음의 이치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스스로 그것을 자기들이 그것을 지식화시키고 스스로 그것을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하나의 이 그 카테고리화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그것을 그렇게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이치, 온 우주 만물 만상의 이치와 같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수 있긴 하죠. 그런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철학자, 과학자, 수학자가 다 겸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치란 다 똑같으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철학이나 과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보면 철학만 있었죠. 철학에서 수학, 과학 이런 것이 발전해 가게 됐던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 나중에 분화된 거죠. 네. 분화돼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철학을 위해서 과학이 원래는 있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과학을 위한 과학이 돼버린 거예요. 철학도 요즘 철학이 자꾸 어떻게 발전돼 가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인간은 무엇인가? 도대체 이 자연은 무엇인가? 이런 자연주의 철학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란 뭔가? 이렇게부터 시작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요즘은 언어 철학 이렇게 돼서 이제 언어 어떻게 서로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가? 사실은 우리는 공감을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공감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같은 말을 놓고도 제각각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말을 놓고도 각각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제각각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이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철학이 되냐? 말을 쓰면은 언어를 쓰면은 행복이다 그러면 다 똑같이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철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언어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언어 철학이 됐는데 언어 철학을 하다 보니까 언어를 왜 연구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요거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언어 철학자는 한평생 언어에 대한 것만 연구하다가 죽는 거야. 물론 모든 것이 그 중에서도 라고 뭔가를 깨달음 얻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기는 있지만은 이제 그런 일이 대부분의 그런 이 언어 철학자들은 그 범위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언어를 연구하게 됐는지를 이 길을 잃어버린 거야.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세부에서 전체적인 어떤 방향감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이걸 하게 됐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과학도 사실은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엔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가 다 같은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이공계 교육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고등학교 때부터 이과, 문과 딱 나눠가지고 이과 애들은 정말 수학 과학만 가르치고 문과 애들은 또 그쪽 과목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 애들이 너무 그런 철학적인 소양이라든지 그런 거를 배울 만한 기회가 너무 없었어가지고 되게 과학을 하면은 정말 좀 그런 통찰을 가질 기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문과보다도 훨씬 통찰 기회가 많죠. 네. 그러니까 저도 좀 물리를 하면서 되게 어떤 애들이랑 좀 이질감을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물리를 엄청 잘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학점이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저희 집안에 저만 이공계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어머니도 그렇고 어머니도 철학이나 종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었고 좀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자라서 그런지 철학책 같은 것도 막 찾아읽고 그러면서 되게 물리를 배우면서 정말 와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삶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그렇죠. 지식들이. 근데 똑같이 양자역학을 배우고 똑같이 상대성 이론을 배우면서 아니 시간이 줄어들고 공간이 늘어나고 막 이런 거를 정말 우리가 수식으로 풀어보면서 그러면서 뭔가 그러면 그 안에서 인간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까지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사실은 이 문과는 네. 이과의 그 소양이 없어서 문과를 제대로 못하고 네. 이과는 문과의 소양이 네, 없어서 맞아요. 이과를 제대로 진짜 못하는 그런 것 거예요. 같아요. 네. 왜 옛날에 철학을 하게 되면은 네. 당연히 물리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세상을 알아야지 나도 왜? 알고. 왜? 네. 사실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자연의 이치,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이 철학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치가 바로 물리잖아요. 과학이잖아요. 응? 그게 물리잖아. 네. 그러니까 철학을 하면 자연히 물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물리를 연구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가 이 문과로부터 분리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문과는 관념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가 뒷받침됐을 때 네. 그것이 관념이 아닌 실제의 실용적인 실제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이 실제를 기반으로 한 삶에 대한 응용, 삶에 대한 어떻게 가령 사람들의 그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이게 들어가는 거죠. 이치가 기반이 돼야 이치를 모르고 한다는 것은 사실 뜬구름 잡기고 그냥 꿈 같은 얘기들만 하고 즉 탁상공론하고 있는 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말 그대로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철학은 반드시 물리가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는 철학이 기반이 돼야, 즉 이쪽이 기반이 돼야 방향감을 잃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을 하다 보면은 도대체 가령 예를 들면은 하다 보니까 폭탄도 발견하게 되고 원자 네. 폭탄도 발견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발견됐는데 그럼 왜 연구를 했는지 가령 무엇을 위해서 연구를 했는지 하다 보면은 그냥 신기한 게 뭐 만들어지니까 그것을 하고 그 돈벌이가 되고 이러면은 이것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에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철학이란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 철학이란 것은 바로 삶의 이 방향에 대한 왜 살게 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사유가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철학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행복이라는 거잖아요. 행복.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산다는 것은 뭐냐? 행복하게 살아야지. 괴롭게 산다는 것은 그것은 괴롭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니까 괴로움이 인식되게 되고 왜 괴로워야 되지? 그럼 편하고 행복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자꾸 이제 자연의 이치가 뭘까 이런 것도 연구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과학이 됐는데 그럼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 인간이 괴로움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게 되는 그것을 이한 뭔가의 연구, 사유, 노력 이런 거였는데 그 방향감을 잃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폭탄 만들고 사람 죽이는 뭔가가 되고 이런 것들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방향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이가 분리되는 문과와 이과가 분리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고등학교까지 다 배웠죠. 문과도 물리, 생물, 화학 다 배웠고 지금도 기본적으로 하지만 워낙 입시에 치우쳐가지고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특히 제가 있는 학교가 더 그래서 카이스트는 70%가 과학고등학교로 나왔거든요. 영재문학과학고등학교. 근데 과학고는 커리큘럼이 일반고랑 좀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일반고는 정확히 잘 모르는데 이제 인문 쪽 과목을 굉장히 줄이고 과학 과목은 대신 수학이 3과목이 있어요. 수학만. 다른 선생님 다 가르치는 다른 과목이에요. 수학 1, 수학 2, 수학 3. 물리도 물리 1, 물리 2가 있고요. 화학도 화학 1, 화학 2가 있고. 그러니까 대신 상대적으로 뭐 역사나 문학이나 경제나 뭐 사회 이런 쪽에 대한 과목은 다닐 수 있는 굉장히 적죠. 더군다나 이제 영재고에서 온 애들을 보면은 역사를 안 배운대요. 아예 역사 과목이 없다 그랬나? 그래서 얘기를 해보는데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정말 세종대왕 정도는 그래도 알던데 세종대왕 이순신 정도만 알고 정말 그 이상은 잘 몰라요. 정약용이 누구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헉 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뭐 그런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결국에는 아니지만, 왜 우리가 네. 과학을 하는가 라고 하는 그 방향감이 없으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폭탄 만드는 거 하게 되고 어떻게 사람 어떻게 잘 죽일 수 있고 편리하게 죽일 수 있는가 이런 연구하게 되고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바꿀 수 있을까요?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더 안타까운 게 그리고 그게 좀 오히려 학문이 너무 발전을 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자 이제는 정말 너무 학문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정말 짜잘한 분야인데 그 물리에서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광학, 전자기학, 뭐 우주, 뭐 여러 가지 고체 물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 안에서도 또 엄청나게 세분한 걸로 나뉘고 또 그 안에서 또 나뉘고 근데 그 하나의 가지만 하는 것도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시간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에만 너무 파들어가도 정말 연구에 성공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 학문이 발전을 해서 그리고 진짜 자기 분야 아니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몰라요. 같은 물리학이어도 전자기 하는 애들이 광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광학하는 애들이 고체 물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학계 분위기가 그래요. 좀 이렇게 너무 사실은 분야에 관심 문과도 그래요. 문과도 보면은 인문학 하면은 영문학 하면은 영문학 그 안에서 길을 잃었고 모든 사회과학도 그렇고 길을 잃은 거예요. 모든 것에 다 가장 기본이 뭐예요? 우리가 왜 사는가? 라고 도대체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사는가?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오늘 시작한 존재의 이유, 존재하게 되는 이유, 이렇게 있게 된 이유를 알아야 있게 된 이유를 알면은 있는 목적을 알게 되고 그것을 갖다가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미션이라고 그러죠. 오게 된 미션을 알아야 그래야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미션을 모르면은 방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사람마다 제각각 가령 쾌락에 탐닉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나름대로 뭔가 돈을 목적으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있게 된 이유를 알면은 목적을 알 수 있는데, 미션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 이전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소양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고 있는 일을 방향감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산다는 건 이유가 될까요? 사랑하려고 산다. 표현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표현은 그렇게 할 수가 있을지언정 사랑하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닌 거예요. 네, 한다는 건. 네. 자,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있게 된 이유, 그것은 내가 선택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으려고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 만상이 다 있으려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바로 사실은 우주 만물 만상이 작용하는 과정에
사실 시작과 끝이다. 창조다.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 있어서 시작, 끝. 우리는 항상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이 생각, 그것은 생각의 산물인 거예요. 안과 밖이다. 이런 것은 생각의 산물인 거예요. 생각 속에 있지 않으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우주의 시작이다, 끝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생각 속에, 우리가 관념 속에 있어서 나온 개념인 거예요. 시작이다, 끝이다 하는 것은. 관념 속에 있지 않으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것은 없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하면은 이 우주가 끝이 있어야 되죠?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끝이 있을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은 여기 점 하나 찍어서 여기서부터 사방으로 요 하나 가령 지구라 하면 지구를 통으로 사방으로 나가면은 그 어떤 끝이 있을 것 같아요, 우주에? 끝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끝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 밖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자, 지구가 이렇게 있죠? 그 지구로부터 사방으로 이렇게 뻗어나간 것이 이제 지구를 포함한 우주라고 한다면은, 우주가 이렇게 끝이 있으면은, 지구를 중심으로 끝이 있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끝이 있으면은, 그럼 그 다음에는 없나요? 만약에 끝이 없다면은, 끝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끝이 없는 거죠. 예.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작이니 끝이니 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 바뀌니 하는 것은 다 생각의 산물인 거고. 인간의 생각이 우주를 담아내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지 않나요? 생각은 우주가 아니고. 예. 그래서 가령 시작을 창조를 했니 빅뱅을 했니 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러한 생각의 산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치를 알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구나, 더 이상 그것이 의문이 아니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시작이 뭐냐라고 묻는 것은 그것은 답으로서 누군가 말로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문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명상을 통해서 이치가 알아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것을 묻지 않게 돼요. 묻지 않게 돼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의미가 없죠. 예, 생각으로는 끝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저는 사실 불교를 접할 때 굉장히 신선했던 게 아니요, 사실은 모든 것을 대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 노름을 하고 있으면은 입을 닫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질문을 듣고 대답할 만한 의미가 없으면 그냥 입을 다물고 가만히 앉아 계셨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왜냐하면 신선했거든요. 끝없는 생각 속에 있으면 그런 거예요. 네, 그 질문에 답할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신 거잖아요. 질문 자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답이 될 수도 있어. 침묵이. 아니, 침묵이 답이 아니라 네. 그동안의 이치를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이치 안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해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치가 알아지면은 네. 그것은 더 이상 의문이 아니고 의심이 아니고 답하고 말고 없이 그런 질문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것은 해결이 되는 거지 네. 생각으로서 이야기해져가지고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을 이야기 안 하신 게 아니라 네. 답은 다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지 말라, 결국 이런 거예요. 그건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것은 희론이다. 희론은 뭐냐? 생각 노름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생각 속에 있을 때 그런 거지. 생각에서 벗어나서 깨어있음을 통해서 이치를 안다면은 그런 생각은 작용하지 않게 된다. 라고 이미 답을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어찌게 우리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어찌게 가면서 나보고 인내심 가져줘서 고맙다고 그랬죠? 네. 어찌게 계속 생각을 굴렸던 거예요. 사실은 한번 나중에 이제 녹음시켜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다 들어봐요. 그러면 반론을 위한 반론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문은 있는데 사실 저도 말을 잘 못해가지고 아니 말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사실은 우러나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경험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매끄럽게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관념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말로서 항상 스스로 실수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말은 잘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말은 그냥 지금 경험한 것을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말을 잘하는 거예요. 여기에 진실성이 있는 거지. 말을 미사역어를 써서 말을 매끄럽게 잘 생각을 굴려서 잘하는 거, 이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자, 그래서 시작과 끝이다라든가,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느냐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생각 노름인 거예요. 생각 속에 있을 때나 그것이 있는 거지, 네. 그것은 생각으로 인한 한계, 생각의 한계라고 그럴까? 관념의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닭이 뭐냐, 달걀이 뭐냐, 생각을 하면은 끝없는 그 의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는 결코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것은. 즉, 명상을 해서 그 자연의 이치, 즉, 물리라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물리를 알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달걀이나 닭이나 다 작용과 현상인 거예요, 그냥. 작용과 현상에는 선호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눈에 달걀이고 닭으로 보이는 거지, 사실은 다 작용과 현상인 거예요. 그것도 중중무진이라는 것은 서로 유기체적으로 온 우주 만물 만상이, 만물 만상이라는 것은 태양, 달, 물, 불, 식물, 동물, 미생물, 무기물, 이런 것이 전부 포함해서 모든 것은 다 작용들의 드러남인 거예요. 즉, 우리 인식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지혜한테는 이 세상 우주 만물 만상이 우리가 인식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지 않고, 현미경으로 보면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지 않고, 가령 더 자세히 보겠어 100배, 1000배 현미경으로 보면 달걀이 아니고 닭이 아니죠. 그것은 다 작용이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 현상을 우리는 달걀로부터 닭이 나오고 닭이 달걀을 낳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이는 것을 보이는 그대로 정리해 놓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얽매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앞으로 과학하면서 한 번 더 보기를 하고, 자, 이제 다시 또 본론으로 돌아가서 뭐냐,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거냐. 물론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식의 한계로 인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과학자들은 항상 물질만 그런 줄 알아요. 네? 아니요. 네. 오히려 과학자들이 그런 걸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느낄 것 같은데, 당장 빛에 대해서만 배워도
우리가 빛의 그 수많은 파장 중에 무수히 무한한 파장 중에서 볼 수 있는 거는 300나노부터 한 900나노 정도? 그 정도 아주 정말 좁은 영역의 빛밖에 가시광선밖에 인간은 감지를 못하거든요. 예, 예. 그것도 그 들을 수 있는 주파수도 헤르츠도 굉장히 좁은 영역에 당연히 주파수야 숫자는 무한하니까 무한한 주파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정말 일부분의 예. 아주 예. 그런 것만 예. 들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렇다고 다른 주파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인식의 한계야. 인간이란 게 정말 인간도 그렇고 다른 생물들도 그렇지만 인식이 정말 하잘 것 없구나. 그런 거를 저는 이제 많이 느꼈거든요. 예, 예. 일을 하면서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저는 엑스레이로 이제 의료 영상 같은 거 방사능 영상을 찍으니까 당장 엑스레이로만 세상을 봐도 전혀 다르게 예. 보이잖아요. 세상이.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오히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과학자들이 오히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더 차라리 오히려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해하기 쉬운데 가만히 봐요. 네. 자, 과학자들이 네. 가령 근데 그걸 안 써먹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갖고 있는 지식을 안 써먹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은 사실은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 또한 똑같이 이것의 물성과 이것의 이 물리와 사람의 물리가 네. 같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이것이 100배, 1000배로 보면 이렇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냥 내 자식이라고 하는 나와 자식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될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물리는 물리대로 되는데 그것을 억지를 부리지 않게 될 거고 이렇게 될 텐데 물리학자들도 바로 인간이다라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식에게 하는 거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나 고집하는 거나 서로 싸우는 거나 일상생활에서 가령 서로 부인과 알력이나 이런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그 물리의 이치를 안다면은 사람이 어떤 거다라는 것의 그 이치를 안다면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진짜. 정말. 그런데 왜 물리학자들은 이혼을 안 하고, 물리학자들은 부부싸움을 안 하고, 물리학자들은 자식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수행자들은 그런 물리를 공부를 안 해도 가만히 사실은 모든 것이 그 물리대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주 만물 만상이. 응? 사람도 물리대로 되고 있고, 즉 자연이치로 되고 있고 모든 이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흙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물리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과학자들처럼 연구하지 않아도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단지 그냥 그대로 보이기만 하면 문득 물리를 아는 거예요. 부처님이 바로 이 세상은 실체가 없다. 요즘 말한 대로 어떤 물건이든 사실은 실체가 없고 딱 규정할 수도 없고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것일 뿐이지 특정할 수가 없다. 그것이 벌써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우주의 실상은 연기적 실상이다. 연기작용이다. 그것도 중중무진 연기작용이다. 어떤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무하다. 단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건 무상이다. 라고 한 것을 2500년 전에 그것도 과학적인 연구도 하지 않고 지금 물리학자들이 바로 불교의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맞다라고 하는 과학적으로도 다 입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그대로 물리학에서 다 입증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입증한 그런 물리학자들은 왜 부처님처럼 삶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똑같이 이치를 발견했으면서 사실 불교의 이치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핵심이 바로 뭐냐? 무상무화고요. 무상무화고가 불교 가르침의 불교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삼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법인은 뭐냐? 이것이 바로 이치를 알았다라고 하는 확인해주는 증거예요. 증거. 도장인 거예요.
삼법인만 확실히 이해하면 너는 이제 이치를 알았다고 도장 팍 찍어주는 거예요. 그 삼법인이 뭐냐? 무상무화고예요. 무상무화고가 세 가지. 이것이 바로 이 우주 만물 만상의 이치를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딱 표현한 것이 무상무화고예요. 고란 뭐냐? 고란 괴로울 고가 아닌 거예요. 고란 바로 우주 만물 만상의 작용은 이렇게 드러나 보이고 이런 작용의 이치는 바로 불안정함, 불만족함의 해소작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불안정한 상태인 거다. 그래서 불안정함이 고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원래 고는 부처님의 말씀을 그 당시 가장 가까이서 기록한 것이 빨리어로 두카라고 하는 거예요. 두카는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두카는 불안정함인 거예요. 불만족함.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만족함.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불안정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인 모든 것은 사실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만족하기 때문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정함이 없다면은, 불만족감이 없다면은 작용이란 없는 거예요. 작용이 없으면은 아마 이렇게 드러나서 이렇게 현상이 이렇게 되질 않을 거예요. 그러면 만족하면 작용이 없나요? 만족하면 작용이 없죠. 그래서 사람 또한 어떠한 경험에서 그 경험에서 온전히 만족하고 거기에 대한 미련이나 연연함이 없으면은 그냥 온전히 충족돼서 만족하면은 그 다음에는 기억에도 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은 점점 명상하게 되면은 조금 전 것도 이게 있었나 없었나 한참 전에 것은 야 그거 진짜 있었나 없었나 내가 어디서 텔레비전을 봤나 자기 사람 그렇게 돼요. 왜냐? 찰나찰나에 단지 그냥 살기 때문에 미련이나 미진함이 남지 않기 때문에 명상으로 살면은 그런 미진함이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이제 다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다. 사람으로 오지 않는다. 왜? 사람으로 오게 되는 이유를 알았고 사람에 오게 될 그 이유를 나는 이제 만들지 않으니까.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만상에 다 적용되는 핵심 이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아봐요. 찰나찰나에 미진함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기억도 잘 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만 지나도 거의 1년 됐나 언제 됐나 도대체 언제 있었던 일이지? 그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야?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점점. 왜 그러냐?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미래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일어나면은 일어나지만 일어난 데서 신경 쓰지 않으니까 얽매이지 않으니까 오로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찰나에 충실할 뿐이니까 미래를 위해서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충실히 살 뿐이니까 그런 삶이 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삼법인에서 고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불안정함, 불만족함.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불만족함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우주 만물 만상 자연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안정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작용의 이치는 바로 고다, 불만족함이다, 불안정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물리적으로도 입증이 된 거죠. 네. 불안정함이 있으면 저절로 그것이 해소되기 위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주 만물 만상의 방향감은 바로 불안정함의 해소라고 하는 그 방향감이죠. 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걸 그렇게 표현할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방향감, 우주 만물 만상의 방향감은 바로 그거죠.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무상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인과 연의 작용으로 회수되고 이렇게 뭔가 영원한 것은 없다. 이러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다.
단지 작용일 뿐이다. 작용이어서 우리가 있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지. 뭔가 있어서 항상 있어서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착각이다. 이 항상 있다라고 생각되는 건 착각이다. 이것도 우리 눈에는 쇠기 때문에 항상 있다라고 그러지만 이 또한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이 변하고 있는 건데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이것도 단 한순간도 이런 형태로 우리 눈에 보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제일 무상인가요? 예. 이 세상 만물 만상은 다 단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 몸도 지금 생각해보세요.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고 10살 때 20살 지금 생각해보면 단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는 거죠. 과학을 안 해도 물리를 안 해도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당연히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게 무상. 이 세상 모든 것은 우주 만물 만상은 무상한 거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항상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왜 괴로워요? 항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영원하려고 항상 붙잡으려고 그래서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치를 안다면 뭘 붙잡으려고 하겠어요? 어디에 얽매이겠어요? 항상 변하는 것일 뿐인데 뭘 비싼 화장품을 막 바르겠어요? 변하는 것일 뿐인데 그래서 세상 무상한 거다. 무하다는 것은 뭐냐? 즉 독립돼서 이것이 어떤 거라고 실체가 없다. 규정할 수 있는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나라고 그러는데 나라는 것은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토네이도라고 이름 부르는 거, 토네이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토네이도가 우리는 뭔지 다 알죠? 알기는 알지만은 사진 찍어놓으면 뭔가 이렇게 있는 거지만은 도대체 그 실체가 있어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우리는 자꾸 나라고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은 다 작용의 드러남으로서 이렇게 보이는 현상일 뿐이지 작용해서 있다라고 하는 거지 뭐가 있어서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하다 이 말은 실체가 없다 이런 말인 거예요. 나라는 것은 생각일 뿐이다. 이것을 나라고 하는 생각, 나라는 것은 그러니까 관념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든 자연의 이치를 이야기해주는 세 가지인 거예요. 이 이외에 이것이 바로 물리인 거예요. 물리. 바로 물리에서 이것을 알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하고 사람도 그렇다는 것을 안다면은 삶에서 어떻게 욕심이 일어나고 어떻게 화가 일어나며 어떻게 불편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이 생각하는 이 존재가 아닌데 내가 아닌데 행위의 주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행위자는 없고 행위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작용이 있는 거지 존재란 없다 이런 말인 거예요. 존재란 착각인 거다라는 거예요. 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착각인 거예요. 작용을 할 때 너가 어디 있어요? 서로 작용하는 그 작용이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더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면 너가 어디 있어요? 작용만 있을 뿐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물리적으로 그것을 물리학자 사실 조금만 물리에 대해서 공부하면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데 왜 물리학자들도 서로 싸우고 그래요? 서로 경쟁하고 왜 그래요? 그것을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이치를 안다라는 것이 그냥 단지 이론적일 뿐이지 머리로 아는 것일 뿐이지 그 이치를 체득이라고 하는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과학자와 수행자의 차이인 거예요. 제가 물리학과를 희망이 있었겠지만 저는 좀 물리하는 사람들은 다를 줄 알았거든요. 물리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정말 세상의 이치, 세상이란 무엇인가 관심이 없으면 물리를 전공으로 선택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을 봤는데 교수님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세요. 논문 실적도 좋고 정말 똑똑하고 근데 문제는 똑똑하니까 수업을 못 가르치세요. 애들이 모르는 걸 이해를 못해서 하여튼 그분이 애들이 이렇게 복도 지나가면 애들이 교수님 알아보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 인사를 받아준 적이 없어요.
애들의 인사하는 거를. 그러니까 보면서 딱 느낀 게, 아니, 저렇게 물리를 잘하고 세상에 대해 안다는 사람이 그게 인격이랑은 상관이 없구나. 좀 그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지식이랑 인격이랑은 상관이 없구나. 아무리 세상에 대해서 뭔가 안다고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정말 성품이랑 인격이랑은 상관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좀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그걸 확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경험인데, 네. 그냥, 다르구나, 그거랑은.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과학하는 사람에게도 기반이 돼야 되고, 네. 그러니까 최소한 무상무화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산다면은, 자,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는 왜 사는지, 왜 이렇게 있게 됐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그대로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자, 뭐냐? 결국 우리가 있게 되는 우주 만물 만상이 다 있게 되는 것은,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 것은 바로 불안정함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정함이 해소되는 작용으로서 해소되는 그 과정, 해소작용의 드러남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토네이도가 발생을 해서 토네이도가 비록 시간이 길지는 않아도 그렇게 작용하다가 소멸될 때까지 그것이 불안정함의 일어남으로부터 불안정함의 소멸까지죠. 그것이 토네이도의 삶이죠. 그러면 이 삶은 뭐냐? 이 삶은 뭐냐? 사실 이 삶 또한, 삶이라고 하는 이 또한 정신의 어떤 불안정함이 발생한 어떤 작용이 불안정함의 발생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해소될 때까지가 바로 뭐라고 그럴까, 그 어떤 불안정함이 발생해서 그 불안정함이 해소될 때까지 이 과정이죠. 하나의 불안정함이 해서 그 불안정함이 해소될 때까지 그 과정. 이 과정에서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 중에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세세생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불안정함이 일어나서 불안정함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중에는 이렇게 몸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중에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불안정함이 사실은 바로 사람의 몸으로 드러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 중에 드러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해소되는 게 아닌가요? 불안정함이? 이렇게 몸으로 드러나는 것은 작용의 현상일 뿐이잖아요. 그 현상은 이렇게 몸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가령 물이 수증기로도 바뀌고, 또 물로도 바뀌고, 물이 얼음으로도 바뀌고, 다시 물로도 바뀌고, 물이 또 어떻게 돼요? 산소와 수소로 분해될 수도 있고, 이런 과정들을 다 되는데, 예를 들면 그 과정에 물도 H2O요, 수증기도 H2O요, 얼음도 H2O죠. 토네이도로 비유를 하자면, 토네이도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현상일 뿐이고. 아니요, 또 봐요. 과학하는 사람의 시각을, 네. 시각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봐요. 토네이도처럼 네. 그렇게 시작돼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그렇게 한꺼번에 파악될 수 있는 시작과 끝도 있고, 이것이 사실은 이런 과정, 수증기, 물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얼음, 물,
끝없이 반복하면서 불안정함이 해소되기 위한 이런 작용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람도 이 사람만의 이 보이는 이것에 얽매이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여기서부터 불안정함이 일어나서 죽을 때 불안정함이 해소되면은 이걸로 끝이겠죠. 시작과 끝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은 됐는데 여기서 만약 죽을 때 불안정함이 끝나지 않으면은 작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용이 계속 되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때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물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수증기로 됐으면 수증기 작용이 계속 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수증기가 또 물로 드러날 수 있어서 작용이 계속 되겠죠. 토네이도가 끝나도 공기는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공기가 또 자, 언젠가 바람이 이치를 보지. 토네이도라고 하는 크기에 얽매여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보지를 말라는 거예요. 이치는 뭐냐? 무상무하고 그것이 토네이도라고 하는 어떤 그것의 하나, 그 과정,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작용하는 이치, 이것이 이치인 거예요. 이것이 물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미시적으로 봐야 파악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거시적으로 봐야 파악되는 것도 있고, 그 거시도 인간의 삶을 넘어서 더 우주적인 거시적인 관점도 필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라고 하는 이것이 드러나는 그 불안정함과 불안정함의 해소는 한 삶의 태어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여기로부터 여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한정될 수도 있죠. 시작과 끝으로서 불안정함이 해소될 수도 있어요. 해소되지 않는다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되는 것이 꼭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계속된다고 해서 이렇게 드러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 경험에 따라서 불안정한 상태가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고 얼음의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예죠. 수증기와 얼음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수없이 많은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인식되기를 수증기나 얼음은 우리가 인식해서 그것만 있다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지만은 알 수 없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현상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그 작용이. H2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H2가 없어지든 안 없어지든 사실 H2O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H2O지 H2O라고 하는 것은 분자식 정도잖아요. 그럼 그것이 더 미세하게 가면은 그럼 뭐가 돼요 그게? H와 O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H가 계속 더 그러면은 그 모든 게 다 해소되고 나면 그게 없어진다는 건가요? 아니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있다라고 할 수도 없는, 왜냐하면은 물질을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자꾸 관념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학문을 하다가도 자꾸 관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이치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할 수 없는, 이렇다고 규정할 수도 없고 저렇다고 규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규정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상상하기가 힘들잖아요. 왜냐면 그래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를 안다는 것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통찰되는 것인 거예요. 네, 그렇긴 하죠. 비유적으로 하면 그런 의미구나를 알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예, 통찰하면은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생각으로 하면은 엄청 복잡하죠. 우주 만물 만상의 이치는 아주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근데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 엄청 복잡한 거예요.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온 이유는 바로 그러한 불안정함이 해소되는
작용, 불안정함이 있어 불안정함의 해소되는 작용의 드러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다, 죽음이다, 태어남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식에 그런 거지만은 사실은 작용이 계속되는데, 예를 들면 태어남이라는 것은 물이 수증기로 이렇게 변환되는 그 점에서 봤을 때 수증기의 태어남이라고 그러는 거고 물의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와 똑같은 거다.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치일 뿐이다. 그래서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것은 실상이라는 측면에서,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은 보이는 현상적인 측면에서 현상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관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은, 현상에서는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은 실상에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작용의 흐름일 뿐이다. 그것이 그렇게 현상으로 그렇게 인식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불안정함의, 즉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바꿔서 본다면 불만족함이 있어서 그것이 해소되기 위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다. 그게 삶의 이유인가요? 예. 그래서 뭐냐? 삶의 목적은 바로 불안정함이 해소되는 거다. 불만족함이 해소되는 거다. 그래서 불만족함이 다 해소되고 나면은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다. 작용하지 않게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하지 않게 되는 것, 불만족함이 다 해소돼서 더 이상 작용할 이유가 없게 되는, 원인이 없어지는, 그것이 바로 열반이라고 이름하는 거다. 그래서 바로 불만족함이 해소되는 것이 삶의 이유인 동시에 목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불만족함에 대한 해소되는 그 과정에서 자연의 이치로서 해소되도록, 자연의 이치로서 목적이 충족되도록 착각으로서 방해하지 않는, 그렇게 되는 것이 명상이고, 그렇게 되면은 목적이 달성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도 나는 목적을 다 이루었고, 즉 할 일을 다 마쳤고, 즉 삶은 이루어졌다, 완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다 이루어졌다, 할 일 다 했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깨어있음 속에서 삶의 목적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욕심과 화를 부린다고 한다는, 즉 착각을, 나라고 착각을 하고, 이 존재를 나라고 착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불안정함이 자꾸 더 야기가 돼서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불안정함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해소되는 작용이 자꾸 달라지는 거다. 자꾸 달라졌을 때 드러나는 현상은 어떻게 드러날지, 그 불안정함의 내용에 따라서 드러나는 현상이 달라질 수가 있다. 얼음으로, 수증기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듯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외에도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현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여러 현상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 이것을 부처님은 비유적으로 윤회니 이런 말로 설명하신 것일 뿐이다. 윤회란 게 말 그대로 환생하는 그런 게 아닌가요? 작용의 계속 대비, 그 현상 단위로, 예를 들면 바로 우리의 시각에서 나고 죽음으로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과정에서 불안정함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는 그 불안정함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해소될 때까지 그 과정, 불안정함이 해소될 때까지 그 과정에서 여러 현상으로 드러날 수가 있죠. 물이 조건에 따라서 여러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듯이,
그래서 그렇게 여러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윤회라고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윤회 얘기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뭐 어떨 때는 사람으로 태어날 때도 어떨 때는 토끼로 태어날 때도 있고 막. 자, 네, 그것은 다 비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말 그대로 토끼로 태어났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봐요. 물이 얼음으로 될 수도 있고 수증기로 될 수 있고. 네. 자, 물리를 하니까 그 외에 다른 현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인식되지 않는 어떤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듯이 네. 그 작용, 정신작용은 어떤 형태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 또한 정신작용이나 물질작용이나 결국 그러한 작용의 드러나는 것일 뿐인 거죠. 현상일 뿐인 거죠. 네.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게 된 이유와 있는 목적인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불안정을 해소하는 게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근데 왜 착각이 발생하나요? 그걸 방해하는 작용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예. 물질랑. 왜 발생하느냐 하면은 네. 이 작용하는 그 과정에서 네. 항상 뭔가가 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또 작용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새로운 기능처럼 사실 이게 현상일 뿐인데 어쨌든 뭔가 알아지는 그런 것이 생기게 됐어요. 인식 기능이 생기게 됐어요. 인식 기능이 있게 되는데 그 인식 기능의 착각인 거예요. 스스로 착각인 거예요. 스스로의 착각. 그러니까 즉 인식 기능은 뭐냐? 알아지죠. 이렇게 움직이면 알아지죠.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알아지죠. 그러니까 단지 알아지는 것이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생각은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치를 모르면은 지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로 이런 사람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너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너가 있으니까 너의 반대되는 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알아지는 그 알에 대한 해석이 착각이고 그 착각이 착각을 낳고 그 착각이 또 착각을 낳고 이래서 온통 착각 투성이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착각이 바로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지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무지는 스스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그 자연의 이치가 무지가 있으면 반드시 불편하게 돼요. 즉 괴롭게 돼요. 즉 무지로 인해서 불안정한 상태가 야기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해소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해소작용 그 과정에 또 알게 돼요. 알아지게 돼요. 이치가. 그렇게 해서 또 무지가 해결됨으로 해서 비로소 불안정함이 온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또한 스스로 무지가 생기고 스스로 이치가 알아지고 그렇게 해서 무지가 스스로 없어지고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 우주는 그런 작용이 계속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안정함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생각으로 괴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삶의 목적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불편함이 없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몰라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은 온통 불편함이 없이 모든 느낌이 다 생생한 느낌의 상태가 되는, 충만하다고 할 수 있는 온통 다양한 느낌 속에 그런 삶이 되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삶은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설명해 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다 불안정함이 해소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현상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주는 관념적인 표현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려고 다 그러는데 그런 것은 착각 속에서 행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오로지 행복해지지가 않게 되는 거고, 오로지 행복감이라는 것은 바로 명상, 즉 깨어있어. 이름이 그런 거지. 사실은 이렇게 명상을 하지 않아도 계속 괴로운 과정을 겪으면 스스로 그런 사실을 알게 돼요. 알게 돼. 어떤 형태로든 알게 돼요. 깨어있는 상태가 되게 돼요. 그것 또한 자연의 이치로 되는 거기 때문에 괴로움의 극한까지 가면은 알게 돼요. 저절로.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알게 되는 그 과정, 이것도 자연의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다 너다 대화한다라고 말하는 그것 또한 생각의 착각일 뿐인 거예요. 해석일 뿐인 거예요. 이 또한 다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런 무지로부터 벗어난 이치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온전히 불안정함이 해소돼서 그 과정에서 그러한 깨어있음 속에서 느껴지는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해 보면은 그것이 정말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삶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을 잘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명상으로 깨어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깨어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깨어있으라,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사람이 내가 한다는 것은 착각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한다는 착각 속에 있지 않고 단지 자연의 이치가 자연의 이치되도록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의식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뭔가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연이 자연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해요? 그냥 인식되는 대로 그냥 단지 있기만 하면은, 그럼 저절로 불편하지 않게 되고, 저절로 불안정함 해소되고, 저절로 진정 행복하다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은 이루어지는 거고, 이렇게 이유는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뭘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다 작용의 드러남일 뿐인 거예요. 학문으로 내가 원자력을 한다, 물리를 한다, 뭘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인 거지, 사실은 그런 작용들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는 불안정함의 내용, 불안정함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인 거고, 작용이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일 뿐인 거고, 할 수 있는 건 단지 뭐냐? 단지 깨어있음 상태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행복의 열쇠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적의 달성의 열쇠인 거예요. 직장을 잡고 안 잡고, 결혼을 하고 안 하고, 돈이 많고 적고, 이것은 바로 그런 목적이 달성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